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단과 소신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고양이에 알러지는 없으시죠? 저희가 집에 고양이가 2마리나 있어가지고 털이 좀 날리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슬리퍼는 여기에 있고요.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하실 거면은 말해주세요. 네,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시원하게. 네, 커피 시원하게. 얼음 많이 넣어서 알겠습니다. 산미 있는 걸로. 취향이 확고하시네요. 좋아요. 저희가 또 간단한 상황극으로 오늘 한번 에피소드를 열어봤는데요. 이미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직접 여기저기 많이 고친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죠. 네, 제주에 처음 왔을 때는 다른 곳에 살다가 만 2년 전에 이 집을 직접 다 고쳐서 이사를 오게 됐어요. 한 10개월 전에 작은 배 웹사이트 방명록에 송이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단과 소신님. 직장에 매여있는 삶에서 벗어나 강단님과 소신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도 퇴사를 꿈꿉니다. 일상 속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강소팟,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추신, 저는 요즘 신혼집 계약 후 이사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강단님과 소신님의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10개월 전 댓글이어가지고 아마 송이님은 지금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살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딱 읽었을 때 언젠가 집에 대해 강소팟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라기보다 저의 거대한 하나의 창작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구상하고 그리고 또 공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대화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시던 분이 나간 후에 저희가 들어온 거였고 진짜 콘크리트만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이었잖아요. 이 건물이 28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정말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에요. 사시던 분이 거의 20년을 여기서 살고 계셨어서 다른 세대들은 세입자가 바뀔 때 그 집주인이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이 집은 계속 한 분이 살고 계셨다 보니까 처음 지어졌을 때,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상태와 똑같았어요. 벽지도 그때와 똑같았고 장판도 똑같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28년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비어있는 캔버스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디에 냉장고가 가고 어디에 싱크대가 가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소신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잘한다기보다 좋아하죠.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때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 그때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죠. 일단 지금 사는 집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건물 자체가 직사각형으로 길다란 형태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로로 2등분해서 한 층에 2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라 이 집 하나만 봐도 좀 길쭉한 구조예요.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거실이 보이는데 보통 오래된 빌라에 가면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길다랗다기보다는 좀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구조인데 이 집은 거실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 왼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 작은 주방이 딸려 있죠. 전체적으로 한 12평? 13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게 너무 오래돼서 벽지도 헐어있고 장판도 살짝 끈적이고 그렇지만은 창문이 그 긴 집의 한쪽 면에 쭉 나 있어서 해가 진짜 잘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철거를 하고 났을 때도 곰팡이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네, 진짜 쾌적한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 벽면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창문들이 아주 오래된 나무 목문이거든요. 사람들이 보통은 선호하는
좋은 샤시, 그러니까 이중창 이런 건 아니고 겉으로는 알루미늄 창문이고 안쪽 실내에서 볼 때는 진짜 공들여 손으로 짠 것 같은 목문이 그 예쁜 무늬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끼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문이 너무 아름답다. 이거를 좀 살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당시에 이미 그런 셀프 인테리어의 경험이 한 번 있었던 게 저희가 예전에 식당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식당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한 반 셀프 인테리어? 반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면 제가 모든 공정을 직접 하진 않지만 인테리어 업자를 끼지 않고 각 공정을 담당해줄 사장님들을 제가 직접 섭외해가지고 제가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걸 말하는데, 근데 당시에 그 식당을 반셀프 인테리어로 고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너무너무 신났어가지고. 저는 그 현장에도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뭐 갈 때마다 뭔가 완성이 되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너무 재밌었어서 언젠가 이런 상업 공간 말고 우리가 살 집도 고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집이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죠. 망치면은 회복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비용 부담의 무게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집이 아담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진짜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단박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저희 둘 다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존의 오래된 창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 했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중창을 원했다 하면은 예산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쵸. 보통 공사를 할 때 가장 예산이 크게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샤시. 저희가 샤시를 건들지 않은 게 또 저희 예산 안에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제주도가 겨울에 춥기는 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또 샤시를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는 문풍맨이 있으니까. 네, 그 겨울마다 그 강단이 문풍맨이 돼서 문풍지를 사다가 이제 꼼꼼히 네. 붙여주죠. 혹시 강소파 친구분 중에 그 문풍지 작업 필요하신 분 있으면 출장 갑니까? 출장 가죠. 근데 제가 식당 인테리어를 할 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공간을 고친다는 게. 그래서 모든 것에 신중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사장님한테 뭔가를 부탁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만약 내가 이걸 직접 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 페인트 내가 직접 칠할 수 있다면, 콘센트를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삐뚤어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 집을 고칠 때는 최대한 직접 하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못할 것 빼고 위험한 거, 그 전기 공정이나 아니면 물을 다루는 설비 공정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진짜 최대한 직접 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 집에서 가장 구현하고 싶었던 뭐 디자인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저랑 강단이 둘 다 물건을 살 때에도 미적으로 예쁜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실용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맞아요. 저는 집을 직접 고쳐본 이후에는 더더욱 집이라는 게 하나의 공간이라기보다 정말 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 하나의 물건이라면 실용적이어야 한다. 근데 집이 실용적이라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사는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모양에 잘 맞는 게 실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고치기로 시작했을 때 보통 가장 먼저 이제 도면을 그려보죠. 뭐 어디에 주방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던 큰 가구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그런 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어디에 뭘 놓으면 이곳에 사는 우리가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랑 강단은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은 시간에 씻어요.
아침에 세수도 비슷한 타이밍에 하고 자기 전에 양치질도 비슷한 타이밍에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작은 세면대로 둘이 동시에 양치질을 할 때 강단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늘 불편했거든요. 저는 뭐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지금 양치한 거 뱉고 싶은데 강단이 세수하고 싶으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불편해도 세면대는 당연히 하나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면대도 하나, 변기도 하나, 그게 화장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구나. 근데 저는 항상 그게 불편했어서 세면대가 집에 2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보통 요즘에는 큰 수건을 써서 뭐 세수 한 번 했다고 수건을 바로 빨래통에 넣는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둘이 같이 사니까 내가 썼던 수건이 뭔지, 수건걸이 하나에 막 2개가 걸려 있으면 잘 마르지도 않고.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늘 수건걸이가 2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우리 집 수건거리가 또 엄청 크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큰 수건, 욕실 타월, 그런 것도 무리 없이 걸 수가 있어가지고 편리해요. 네. 강단은 제가 한 고민에 수혜를 받고 있네요. 뭐 막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중학생 때부터 해외에 나가서 막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학생 때도 친구들이랑 어떤 쉐어하우스 같이 집을 알아봐서 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주어진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살 때도 그냥 누나 집에 같이 얻어서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에 뭐 설치를 하든지 뭐 구조를 바꾸든지 하면 나에게 좋겠다, 나는 이런 공간이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단만의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아파트들도 거의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제가 아파트에 사실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아파트 모르시네.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인테리어 관련된 공부를 제가 다 유튜브로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다른 아파트여도,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여도 뭐 2베이, 3베이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의 어떤 전형적인 구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베이 아파트에서는 이런 주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나온다거나, 그만큼 아예 다른 지역에 아예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아도 비슷한 형태의 주거 공간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저희가 한 1년 전인가 그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구경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장 보러 갔다가 구경 간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는 그 중개사분이 무엇을 내세우나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아파트도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팬트리더라고요. 수납 공간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환기 시스템. 맞아요. 요즘에는 다 내부에 환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부엌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대면형 식탁. 네. 그 포인트들이 저한테 와닿기는 하더라고요.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신축 아파트라고 상상하고 들어가면 딱 그 모양일 것 같은. 네. 근데 이 집은 팬트리가 들어갈 만한 공간도 없고, 팬트리를 뭐 천장에 매달아 놓지 않는. 왜냐면 현관이 진짜 조그마해요. 일단 중문 이런 것도 없고 집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냥 현관문에 비밀번호 찍고 들어오면 한 1평도 안 되는 신발 벗는 공간이 있고 이제 바로 거실이 나오는 진짜 작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테리어 관련된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봤지만 그럼 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집의 구조가 너무 전형적이지 않아서. 저는 이 집을 고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 페인트 하는 거였거든요. 그쵸. 페인트 하기 전에 퍼티질 하는 거?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보통은 주거 공간에는 벽지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상업 공간에는 보통 페인트로 칠해요. 저희가 가게를 할 때에도 목공이 다 끝난 다음에 페인트 사장님 섭외해서 이렇게 도장 공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도장 공사를 하고 느낀 게 벽지보다 페인트가 훨씬 좋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원하면 다른 페인트로 직접 칠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물론 그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그 밑작업, 아까 강단이 얘기한 그 퍼티 칠, 벽에 있는 틈 같은 거를 퍼티라는 것으로 메꾸고 또 페인트 칠하기 전에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포질까지 하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지만 한 번 하고 나면 그 위에는 페인트를 무엇이든 계속 덧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배는 내가 나중에 뭐 벽에 상처가 생기거나 얼룩이 생겼을 때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페인트는 칠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막상 해보니까 생각이 든 게 벽지보다 페인트가 훨씬 더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또 제가 페인트를 칠하고 싶었던 다른 이유기도 해요. 페인트 숍에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이 집 고칠 때. 네. 저는 색이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진짜. 하얀색만 해도 따뜻한 하얀색, 차가운 하얀색, 회색 끼는 하얀색, 네. 뭐 스펙트럼이 너무 넓죠. 이 컬러 팔레트를 계속 보는데 너무 재밌고 어렵더라고요.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나를 고르면 우리 집이 이걸로 칠해진다는 게 좀 신중해야 하는 결정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컬러칩만으로 색깔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 색깔이 엄청 넓은 면적에 발라져 있을 때는 또 맞아요. 어떤 느낌일까를 상상하기가 진짜 맞아요. 어려워요. 이거 뭐 어디에 발리냐도 다르고 그리고 광택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것도 있고 페인트의 세계가 진짜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집에는 벽지로 벽을 마감하지 않고 페인트로 마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했던 건 페인트를 목공 공사를 마친 면 위에다가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 벽 그 위에다가 칠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중요한데요. 보통은 집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벽에다가 각재로 틀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다가 석고보드를 붙여요. 그 다음에 그 석고보드 위에다가 벽지를 붙이든 아니면 퍼티로 밑작업을 한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하든 뭐 아니면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데, 그 방식이 저희가 운영했던 식당에서 공사했던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언뜻 보면 벽면과 바닥에 뭐 직각이나 수평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땅바닥은 평평하지, 땅바닥과 벽은 90도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깔끔한 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목공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 위에 덧대면서 수평과 그 직각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집은 이미 좁기 때문에 벽마다 벽을 한 번씩 더 치면 집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치. 네, 그게 또 싫었고, 제일 싫었던 건 그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거였어요. 옛날에 가게에서 석고보드를 마지막에 붙였더니 조금만 쿵 찧어도 벽이 패여요. 아, 맞아.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공들여서 여기 고쳐놨는데 뭐 물건 잘못 부딪히면 바로 벽에 구멍이 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페인트로 마감을 하되 목공 공사를 하지 않고 벽에 퍼티로 밑작업을 한 다음에 바로 페인트를 발라야겠다. 그게 또 제 초기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퍼티 작업을 직접 한다고 하면은 작업자분들은 다들 손사래를 막 치셨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셀프 인테리어다 보니까 각 공정의 사장님들을 이 공간에서, 이 현장에서 다 한 분씩 미팅을 했는데, 벽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자기 공정이랑 다 관련이 있으니까. 벽은 그냥 저희가 직접 퍼티칠하고 페인트 하려고요. 이러면 무조건 포기하실걸요. 후회한다고 계속. 네. 후회하실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포기한다고? 내가? 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해본 건데도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직접 해야지, 막 이런 이상한 오기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진짜 그때 퍼티질이라는 게 알아보니까 평평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평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뭐가 어렵지?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고 이 고수들이 하는 영상을 보다가 내가 직접 하니까 내가 너무 한심하게 못하고 특히 그 굳은 퍼티를 평평하게 만들 때 사포질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그 먼지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맞아요. 먼지 먹는 거. 얇게 바르시는 분들은 먼지도 덜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기술이 없다 보니까 두껍게 덥지. 이게 평평하게 만든다고 퍼티를 발랐는데 갈아내야 하는 퍼티가 너무 많아지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을 자세히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뭐 천장이고 벽이고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맞아요. 퍼티가 이게 평평하게 해주는 역할인데 퍼티를 발랐던 부분이 보여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는 사실 잘 못 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흠이라고 하면은 흠인데 잘 보이지는 않고 좋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트로피죠. 아, 그쵸. 내가 직접 했다는. 그쵸.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집에 구현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이 없는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문이 없다는 게 아까 거실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 왼쪽에 방이 하나 있다 했잖아요.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을 안방 겸 옷방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비교적 큰 방을 서재 겸 작업실처럼 쓰고 있어요. 원래는 작업실과 거실 사이에 아주 커다란 여닫이 문이 목문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안방과 거실은 평범한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문과 문틀을 철거했어요. 다시는 문을 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건 왜 그랬어요? 일단 저희가 둘이 살잖아요. 둘이 뭐 엄청난 프라이버시가 있진 않잖아요. 저희가. 뭐 그렇잖아요. 프라이버시 없죠. 네. 그래서 커다란 그 미닫이 문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고 그 문틀만 없어져도 공간이 더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닫이 문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을 열고 닫을 그 공간이 죽잖아요. 왜냐면 문이 열리려면 그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공간조차 아깝게 느껴졌어요. 이 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둘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고 당장 출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철거해버렸죠. 근데 저는 이제 문이 없는 삶을 꽤나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문이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유일하게 화장실에만 문이 있는 거죠. 화장실과 뭐 현관문 당연하지만. 네, 현관문과 화장실. 근데 저는 언젠가 집을 짓는다면 집도 엄청 커다란 스튜디오처럼 뻥 뚫린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뭐랄까? 한눈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탁 트인 그런 시원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집도 지금 이렇게 거실에서 작업실 다 보이고 작업실에서 안방 침대가 보이는 이 구조가 저는 참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고양이 둘이 있으니까 고양이들도 문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오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 맞아.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게 제가 고양이랑 산지 지금 12년이 됐잖아요. 투룸에 살 때도 3룸에 살 때도 단 한 번도 문을 닫고 산 적이 없어요. 맞아요. 고양이들 때문에. 특히 저희 집 그 첫째 고양이 쫑까가 문이 닫혀 있으면 너무 울어요. 자기가 거기 들어갈 것도 아니면서 너무 울어서 더더욱이나 문이 필요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쫑까가 그때 알려줬네. 문 떼라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 집을 고칠 때 그 미적인 부분도 저희 두 사람이 아무리 실용적이라고 해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중요한 게 색깔이랑 소재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정했어요? 제가 식당을 고칠 때도 그렇고 이 집을 고칠 때도 그렇고 인테리어를 할 때는 어딜 가든 그 공간이 예쁘다 이러면 구석구석 관찰을 해요. 그러면서 막 강단한테 말하죠. 아, 여기는 이렇게 했네. 아, 여기는 배관을 뭐 이렇게 했나 봐. 이런 식으로 관찰을 많이 하면서 내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평소 같으면 예쁜 데 갔을 때도 그냥 예쁘다 하고 끝냈겠지만 당장 내가 이걸 어딘가에서 해야 되니까 계속 배우는 느낌으로 공간들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저는 한 가지 톤이나 한 가지 소재로 이루어진 공간보다 여러 가지 소재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곳에 갔을 때 여기 너무 편안하다, 아름답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하면은 카페를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아주 새하얀 카페가 있었어요.
그 모든 기구와 뭐 의자와 테이블이 다 새하얀? 근데 그런 곳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고 해야 하나? 맞아요. 저도 그래요.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 취향에 안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나무가 많은 공간이면 일단 좋아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오두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나무가 많이 보이는 공간 안에 여러 소품들은 뭐 스테인레스든 플라스틱이든 뭐든 다양하게 있는. 저는 나무도 요즘에는 그런 합판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가게를 할 때 합판을 많이 썼었고, 근데 합판도 종류별로, 그리고 같은 나무 종류여도 색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완전히 비슷한 톤의 합판만으로 마감을 하면 좀 인위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나무여도. 그러니까 살짝 짙은 색도 있고 옅은 색도 있고, 그런 색감도 살짝 이렇게 조화로워야 저는 좀 편안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집도 다양한 소재가 섞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의 주방이 스테인리스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뭐 스텐 마감하면 비싸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이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했다기보다 저희가 식당을 할 때 그 주방에서 주로 쓰는 스테인리스 작업대 있죠. 그 작업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뜨거운 것도 위에 막 놔도 되고, 그리고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처분하고 싶으면 팔아도 되고, 너무 좋길래 이거를 집에서도 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에는 그 화북의 공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다양한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스테인리스 작업대에 맞춤 제작해주는 공장을 발견해가지고 방문해서 실측해가지고 제작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저희가 집에다가 이걸 한다고 하는 거에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집에요?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친절하게 제가 딱 원하는 대로 해주시긴 했고요. 근데 그 스텐이 들어갈 걸 제가 먼저 생각을 했다 보니까 벽이 살짝 어두운 타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가 타일이니까 저희가 지금 주방에 가벽이 서 있잖아요. 원래 일자형 주방이었던 거를 기역자 주방으로 바꾸면서 가벽을 세웠는데, 이 가벽은 그냥 다른 벽처럼 페인트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합판을 그대로 살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실에서 주방을 딱 바라봤을 때 어두운 합판과 강마루 마루와 스텐 작업대와 갈색의 타일이 같이 보이면 좋겠다. 근데 오른쪽 벽과 천장은 흰색 페인트의 마감. 그러니까 이걸 딱 상상했을 때 여러 소재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또 그릇이 들어가면 그릇은 또 독이일 테니까 그런 상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소재가 좀 섞였을 때 좀 오래된 느낌이 나는 맞아요. 것 같다 해야 되나? 이미 손때가 묻은 것 같은. 왜냐면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다양한 물건이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저희의 물건이 여기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질감이 없으면 좋겠다. 뭔가를 망치는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하얀 인테리어에 막 물건 이상한 걸 넣으면 신경 쓰이게 될 것 같은데 이 집은 처음부터 우리의 물건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에도 좀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타일의 세계도 진짜 무궁무진한데 타일에도 혹시 좀 취향이 있나요? 저는 타일 하나하나에 취향이 있는 건 아닌데 타일을 맞추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강단도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저희가 화장실은 직접 고칠 수가 없어서 화장실 전체를 인테리어 해주실 업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형 타일 가게, 아마 제주에서 제일 큰 타일 상일 거예요. 건재 상일 텐데 거기에 가가지고 원하는 타일을 고르면 그 사장님이 발주를 넣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타일을 다 고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사모님, 보통 이런 경우에 다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사모님, 지금 벽은 베이지색 계열의 타일이고 바닥은 갈색 계열 타일인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 보통은 벽이 베이지면 바닥도 베이지로
하고 뭐 벽이 회색이면 바닥도 회색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저는 그거 두 개 같은 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골랐어요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요즘에 그 호텔식 화장실이라고 하나? 이렇게 톤을 맞추는 걸 호텔식 화장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일 크기도 작은 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모자이크 타일 정도는 또 많이 하실 수 있지만 한 300에 300 정도 되는 그런 타일이 아니라 600에 600 진짜 큰 타일로 붙여서 줄눈이 많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화장실 인테리어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는 타일도 작은 거 고르고 색깔도 맞추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취향인 것 같아요. 그 제주도에는 물부엌이라는 게 있어요. 강단도 몰랐죠 원래 물부엌. 몰랐죠. 제주도 전통 옛날 집들을 가보면 주방 옆에 베란다 같은 게 하나 꼭 딸려 있는데 집에서 제사를 하거나 큰 잔치를 하면 야채도 많이 다듬어야 되고 설거지 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수 처리가 된 부엌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부엌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은 외관은 그런 전통적인 집이 아니고 그냥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옛날에 지어진 집이어서 저희 집에도 물부엌이 있어요. 주방 옆에 아주 작은 베란다가 하나 딸려 있는 거죠. 근데 거기도 저는 타일을 맞추지 않았어요. 지금 바닥은 회색깔, 아주 짙은 회색깔 타일이고 벽은 주방이랑 연결을 해서 주방과 같은 타일로 이제 마감을 했죠. 벽과 바닥의 타일이 색깔이 달라도 전혀 어색함을 못 느끼겠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희 부모님 댁 인테리어도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는 공사가 훨씬 크기도 하고 물이 새서 시작한 공사였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 사장님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 댁도 제가 타일을 다르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짜 많이 망설이셨어요. 사장님들이 막 다 붙여놓고도 내가 후회할까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후회할까봐 전전긍긍하시고 근데 줄눈을 다 채워놓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하시고 근데 사장님들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요. 근데 이렇게 안 해보신 거죠. 그 어디서도.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때 직접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목공이잖아요. 그쵸. 뭐 목공 실력자면 모르지만 저희 집에도 그때 목수님이 오셔가지고 소신이 의뢰한 대로 만들어주고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고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목공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방 구조를 바꾸는데 가벽이 너무 핵심이어서 가벽이 좀 예쁘게 서야 이 집의 중심이 잡힌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 가벽이 집 중앙에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의도했던 대로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예쁜 포인트가 돼서 만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저희가 지금 아주 작은 방을 안방 겸 옷방으로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 집에 맞춰서 모든 가구를 새로 산 게 아니었어요. 꼭 가지고 와야 하는 가구들이 있었거든요. 엄청 큰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소파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매트리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매트리스가 예전에 강단이 쓰던 걸 저희가 신혼집에 가져와서 쓰고 지금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매트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매트리스라고 들었거든요. 뭐 브랜드는 모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매트리스가 좋은 것 같긴 해요. 허리가 안 베기고 잠이 잘 와. 네, 잠이 잘 와요. 네. 그래서 이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게 퀸 사이즈예요. 이 작은 방에 매트리스도 넣어야 되고 붙박이장도 짜야 한다는 게 너무 미션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매트리스 하나 때문에 그 큰 방을 침실로 쓰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방이 2개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작은 방에 우리의 옷과 침대를 다 이렇게 우겨 넣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해결책이 붙박이장을 한 면에 쫙 천장부터 바닥까지 시공한 게 아니고 침대 머리가 들어갈 만큼 붙박이장을 비워뒀어요. 그래서 저희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을 뜨면 저희 머리 위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죠. 그러니까 허공에 있고 그리고 침대가 없는 부분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있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각자가 쓸 수 있는 조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붙박이장을 짤 때 천장에 있던 전선을 이제 벽으로 끌고 내려와서 각자 이제 독서등 하나를 또 매립을 했죠. 그거 다 시공됐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제가 한참을 사진도 찍고 막 스위치를 껐다 켰다 했던 기억이 진짜 나네요. 멋져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사를 한 3개월 정도 했었고 공사가 잘 마무리됐잖아요. 네. 제가 그 주안점으로 뒀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구현을 했고, 근데 몇 개는 공정이 진행되면서 실현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면대 2개 넣는 거. 여기 화장실도 진짜 작잖아요, 저희 집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더 우겨서 설비 사장님을 설득해가지고 세면대를 2개 넣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세면대 쓰면 이게 공간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것도 사장님이 진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후회할 거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가? 아무도 세면대 2개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하나만 할게요 라고 하고 수건거리는 2개를 했는데 수건거리 2개인 게 만족스러운 만큼 세면대를 하나만 한 게 너무 아쉬워요. 2개 할 걸. 저는 맨날 그 양치질 하면서 강단이랑 머리 박치기 할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양치질 할 때 안 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집의 포인트 중 하나가 작업실 공간만 저희가 페인트 마감을 다른 색으로 했잖아요. 공간은 전체적으로 뻥 뚫려 있지만 가장 큰 방이자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작업실이 뭐랄까 톤 다운된 민트색? 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색깔은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질리지가 않아요. 네,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그 소파도 정해져 있었고 책상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책상은 나무 재질이고 소파는 옅은 회색인데 이 2가지랑 잘 어울리면서도 검은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하얀색이랑도 잘 어울리는 색깔로 고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이 색깔이 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장 최근에 생긴 변화가 또 책장이 크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 책장들도 사실 소신이 옛날부터 집에다가 설치하고 싶었던 그 이케아 빌리 책장인가요? 네, 맞아요. 그게 지금 3개가 집안에 있는 그 작업실 벽면에 이렇게 쫙 이제 펼쳐졌는데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싹 분류를 해가지고 넣어놓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다른 작업 공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가가지고 거기서 뭐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작업실 공간이 얼마나 그 머무르고 싶게 하는가 뭔가를 하고 싶게 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저희 2사람이 그 책방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책방에 갔을 때 뭐가 좋냐면 그냥 책만 봐도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책들을 좀 잘 보이게 정돈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전주 책회에서 번 돈으로 뭘 할까 하다가 책장을 사자 마음 먹고 이제 미루지 않고 구매를 했죠. 제가 옛날에 그 셜록 현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교수님이 집안에 이렇게 책을 많이 두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책이 원래 나무였잖아요. 그러다 맞네. 보니까 이 책들이 있는 게 인간이 뭔가 자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장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물건을 본다기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책장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개방감이 더 생긴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민트 색깔 벽이었는데 저는 좀 걱정했어요. 이 작은 집에 가장 큰 방의 한쪽 가장 큰 면을 책으로 가득 채우면 너무 답답해 보일까 봐.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시원해 보여요. 깔끔해지고. 맞아요. 근데 그 외로도 집을 다 고치고 난 다음 저희가 2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필요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추가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했다 싶은 거는 가방걸이.
항상 저희 두 사람이 밖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방을 아무데나 두길래 각자의 가방을 걸어둘 수 있는 가방걸이를 벽에 달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도 뭐가 뿌듯했냐면 만약에 벽을 석고보드로 마감했잖아요. 이런 거 달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그렇죠. 석고보드에는 석고보드용 앙카도 박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못을 박아도 못이 쉽게 헐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콘크리트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머드릴만 있으면 진짜 단단하게 뭔가를 박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도 진짜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집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구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최대한 강단의 어떤 필요를 반영하고 싶어서 질문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강단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뭔가 더 바꾸고 싶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저는 지금 다 좋기는 한데 바꿀 수 있다면 부엌이 저희가 부엌에서 2구짜리 가스레인지를 쓰잖아요. 근데 요게 세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1구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팬이나 냄비 같은 걸 좀 큰 걸 사용하는 편이어가지고 하나를 넣으면은 뒤쪽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가로로 좀 여유롭게 2구로 들어갔으면은 요리하기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텐이라 다시 절단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차피 저 가스레인지도 그냥 얹어놓은 거라서 그 가로로 2구짜리인 새 가스레인지를 사서 얹으면 되거든요. 요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 제 의자가 좀 불편합니다. 지금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뭐 인테리어와는 상관없지만 그런 막 사무용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편하진 않을까 싶긴 해요. 그 한번 당근을 뒤져봐도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언젠가 집도 지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상상을 하기는 하거든요. 뭐 땅이 있어야 하고 좀 자금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2년 전에 저희가 여기 직접 그 페인트 칠할 때 강단이 진짜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뭐 웃으면서 회상을 하지만 저는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거든요. 좀 뿌듯함도 있고. 강단한테 나중에 내가 뭐 이런 거 또 셀프로 하자고 하면은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강단이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20년 동안은 안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절대 안 해 라는 말은 강단이 성격상 잘 안 하잖아요. 단언하는 걸 싫어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답이 절대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옆에서 조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유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도 많이 상상해본 건 아닌데 이런 거는 꼭 갖춰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한 6개월 전쯤에 저희 집에 물이 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이 샌 곳 바로 위에 그 위층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샜던 거고. 근데 그 계기로 알게 된 게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뭐 지붕에서도 물이 새고 있었고 뭐 저기서도 물이 새고 있었고 사실상 방수가 안 되는 집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었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내가 직접 지붕까지 고칠 수 있는 크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이 3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3층만 돼도 지붕에 올라가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실리콘을 쏜다거나 불가능하거든요. 위험해요. 맞아요. 근데 사다리를 대고 내가 옥상이 됐건 지붕이 됐건 올라갈 수 있는 정도 규모라서 집이 다 지어진 이후에 유지 보수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정도면 너무 좋겠다. 그거 진짜 좋네요. 그 이상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오히려 스트레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집
집이라는 것도 그냥 커다란 물건일 뿐이다 이런 얘기. 저는 사실 이 건물에 물이 새기 전까지만 해도 집이라는 게 물건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오랫동안 잘 쓰려면 수선도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닦아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새기 시작하니까 이 집도 내가 아무리 안을 예쁘게 잘 가꿔 놓은들, 밖에 페인트를 잘 칠해 놓은들, 집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냥 물건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서 나중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유지보수까지 책임질 수 있는, 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작은 집에 뒷마당에 제가 강단을 위해 화덕 하나는 제가 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덕으로 빵도 굽고 뭐 피자도 굽고 이러면 좋을 것 같기는 해가지고 그리고 화덕으로 요리하면 다 맛있잖아요. 맞아요. 토마토를 프라이팬에 굽는 것보다 올리브유 뿌려가지고 그냥 화덕에다 던져버리면은 조리 시간도 짧고 뭐 군고구마, 군감자 뭐 다 가능이죠. 언젠가 그런 집에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좀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집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해도 좋아요. 저는 지금 이 집이 맞춤 옷 입은 것처럼 그냥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집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고쳤으니까.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이곳에 살지 않을까 싶네요. 강소팟은 64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6월 말이 되어가고 있네요. 6월 말이 됐으니까 또 상반기 회고해야죠. 작은배가 가장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모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창작하는 아침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회고 모임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희 두 사람이 식당을 운영할 때부터 회고 모임을 했었다 보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지금 4년째 뭐 반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사람들과 함께 그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는 그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6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2025년 상반기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상반기 회고 모임을 기획을 했고요. 지금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잖아요. 대선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만 같아서 회고할 에너지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 모집글을 쓰면서 이 회고 모임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 한번 상상해봤거든요. 일단 벌써 6월 말이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는 사람. 나네.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 바쁘게 지내느라 제대로 된 회고를 못한 사람. 평소에 기록을 많이 하지만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회고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제가 작은배 혹은 저희 예전 브랜드인 치즈레이지를 운영을 할 때에도 회고 모임을 했었지만 저는 서울에 살 때도 회고 모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제 주변에 서로는 안면식이 없는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모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회고 방법을 좀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었는데 항상 그 회고를 시작할 때는 나 뭐 한 거 없는데 기억나는 거 없는데 딱히 후회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친구들도 모임이 끝나고 나면 뭔가 그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중요한 시간을 지내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걸 보는 게 제 보람이었어요. 그게 제가 좋아가지고 아마 회고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는 게 고통이긴 하잖아요. 하루하루 고민이 많고 물론 기쁜 순간들도 있지만 돌이켜봤을 때 안 좋은 기억부터 떠올리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본능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고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서
천천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내 삶의 태도를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번 2025년 상반기 회고는 7월 5일에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이게 회고 모임이 6개월을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4시간? 4시간 동안 달립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좀 회고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봤어요. 작은배 회고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강소파 친구분이라면 또 작은배닷컴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티파이에 윤주 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달리기 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글쓰기 모임도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기대해 주신 덕분에 그 글쓰기 모임 일상묘사 마감이 다 찼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시작만 앞두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시작을 앞둔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대돼요. 뭔가 비로소 쓸 수 있게 됐다. 좀 그런 설렘과 긴장. 그 강소팟을 달리면서 듣는다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달린다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액티브한 노래를 듣는다거나 일렉트로닉 뮤직 막 이런 걸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약간 정적인가요? 아니면 약간 저희요? 예. 저희는 그 정적인 미 사이사이에 그 살짝의 웃음? 그 정도? 코미디 쇼니까. 코미디 쇼 맞나요? 코미디 쇼예요. 네. 네. 윤주님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빈님이 애플 팟캐스트의 리뷰와 함께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아차차! 강소팟 별점 남기는 거 깜빡했다. 강소팟 1화부터 꾸준히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두 분이 나누어 주시는 생각의 관점에 항상 나는?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강소팟 애정합니다. 종방만 아니라면 휴방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는 그 생각지도 못한 생각거리라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작은 코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또 라임도 잘 맞고. 네. 오늘의 생각지도 못한 생각거리는? 좋은데요? 네. 그 매번 에피소드마다 하나씩 생각지도 못한 생각거리를 제시하는 거죠. 오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거리? 양파와 파는 왜 같은 파인데 다를까? 좋네요. 생각 못 해봤죠. 전혀 생각 못 해봤어요. 왜 선풍기는 앞에서는 바람이 나오는데 뒤에서는 바람이 안 나올까? 되게 공기역학적인 질문이네요. 그쵸. 이런 거? 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네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거리 코너는 여기서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티지 쿄쿄님이 애플 팟캐스트에 남겨주셨는데요. 일상 속 확실한 재미, 강소팟 일하면서 지루한 틈 없이 하나하나 잘 들어요. 생각할 거리, 공감하는 이야기 추천해주시는 것들 모두 찜콩 해두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빈티지 쿄쿄님도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하시네요. 좀 압박이 생기네요. 생각할 네. 거리를 과연 오늘 우리가 던졌을까. 그러네요. 집 얘기만 너무 왕창한 게 아닌가. 네. 생각에 잠기게 되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좋아님이 애플 팟캐스트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소팟은 나의 행복 버튼.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웃음 터지는 걸 웃음 버튼이라고 하죠. 유재성님 웃음 버튼이 홍진경님인 것처럼요. 저는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행복 버튼인데요.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행복 버튼입니다. 강소팟 올라온 순간, 인스타, 유튜브 구경하고 글 읽는 순간, 팟캐스트 듣는 순간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정말 좋아요, 유유. 행복 버튼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요. 저 지금 행복 버튼 눌렸습니다. 행복 버튼이라는 코너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의 행복 버튼은? 근데 이럴 때마다 새삼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아까 생각할 거리라거나 이런
행복 버튼 같이 너무 아름다운 표현으로 강소팟을 칭찬해 주실 때마다 더 잘해야겠다. 근데 이게 잘한다는 욕심이 독이 되지 않을 만큼만이라도 잘해야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양이가 좋아님. 저도 고양이 좋아합니다. 오늘은 직접 고친 집에 대해 뚝딱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소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